네, 이번 시간은 조미료 시간입니다. 북과 미국의 대결사를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좀 오랜만에 왔죠. NK투데이에서 조미료를 또 따로 볼 수가 있는데요. NK투데이의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까지가 어디까지였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조미료 시간을 다시 열었는데요. 팀 스피릿 훈련 재개, 그리고 준전시 상태 선포, 그리고 NPT 탈퇴로 이어지는 핵협상 파국 국면까지가 지난번 조미료에서 전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주는 지난번에 이제 파국으로 치달았던 게 다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북미 간의 첫 고위급 공동성명이 나왔던 과정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핵 확산 금지 조약 혹은 핵 비확산 조약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되는데요. NPT라고 흔히 이제 부릅니다. 1970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처음에 저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쉽게 핵무기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가만히 놔두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갖게 되겠다. 이 핵을 못 갖게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1970년에 NPT를 만들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여기에는 5개의 핵 보유국과 180여 개의 비핵 보유국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핵 보유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나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인데 핵 보유 사실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NPT에 아예 가입을 하지 않고 핵 보유하고 있고요. 뭐 중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NPT의 불평등성을 얘기하면서 가입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이 조약 자체가 상당한 불평등 조약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핵 보유국에 관해서는 핵무기를 강화하거나 확산하지 않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이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없애야 되는 게 이 조약의 궁극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은 별다른 의무 사항이 없는 그런 걸로 돼 있고 다만 비핵 보유국은 핵 보유 자체를 금지 돼 있고 핵 보유 금지와 관련해서 평화적인 핵 활동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사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T에 가입한 나라들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북이 NPT 탈퇴를 선언했는데 원래 탈퇴 관련 조항도 있나요? 네. 대부분 조약에는 탈퇴 관련 조항이 있죠. NPT에서는 이제 규정 10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와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그러니까 탈퇴를 하겠다라고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탈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3월 12일에 NPT를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6월 12일이면 북한은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탈퇴를 선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북미 협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NPT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NPT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너도 나도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NPT 틀 안에 전 세계 각국을 가둬놔야 이제 합법적으로 핵 개발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NPT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북한이 NPT를 탈퇴를 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NPT를 탈퇴할 거기 때문에 NPT에 복귀시키는 게 이제 초유의 이제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3월 17일에 북미 참사관급 접촉이 베이징에서 재개가 됐고 이 과정에서도 유엔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4월 18일에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와서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를 했고요. 5월 12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NPT 탈퇴를 이제 비난하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촉은 있었으나 기본은 이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5월 29일에 사거리 1,3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5월 29일부터 30일 혹은 31일까지 기록이 이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일을 3발을 발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일본과 괌, 하와이를 향해서 발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북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거리가 1,300km면 사실 괌이나 하와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리거든요. 일본 열도는 아마 넘어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북한이 발사했던 화성 10호 여기에 비하면 사거리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미사일로 이제 알려져는 있는데 이걸 이제 발사해서 일본 열도를 넘기면서 미국이 아차 하는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은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6월 2일 날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뉴욕에서 유엔 본부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 신문에 아주 자주 오르내리던 강석주, 갈루치 이 두 사람이 이제 회담을 이끌었죠. 6월 4일에는 2차 회담, 6월 11일에 3차 회담이 진행됐는데 날짜를 잘 보시면 북한이 6월 12일에 자동으로 NPT가 탈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6월 12일 전에 회담을 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6월 11일 날 회담이 타결됐으니까 하루를 남겨놓고 가까스로 타결된 거죠. 이걸 두고 이제 지금 이제 작고하신 리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북한의 외교는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시한을 못 박아놓고 6월 12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북한에게 유리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약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놓고 협상을 했다는 거죠.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 6월 2일 날 첫 회의가 시작됐을 때 갈루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3일 이내에 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곧바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데 북한의 이제 이 회담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뭐 볼펜을 집어던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때 이제 강석주 지금 회담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회담은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 3일 뒤에 각자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담이 다시 됐다 뭐 이런 이제 일화도 있죠. 네, 그래서 협상 결과로 뭐 요즘도 굉장히 중요한 게 거론되고 언급되는데 93년 북미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죠. 네.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3번에 걸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미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부급 회담에서 나온 첫 성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회담이 뉴욕에서 진행됐고 여기에 이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정확하게는 외무상이죠. 외무성 제1부부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남쪽의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성 차관보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대표해서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으로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핵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남 비핵화 공동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합의를 한 성명이라서 한글판은 북한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합의했느냐? 첫 번째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 것을 담보한다. 이건 미국의 약속인 거죠.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전면적인 담보 적용의 공정성 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약속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북미 간에 지금 이제 NPT에 탈퇴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NPT 탈퇴의 좀 핵심적인 건 뭐냐면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NPT를 탈퇴했던 거고 이걸 다시 복귀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상대방이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특별 사찰 같은 이제 이 주권, 군사 주권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걸 은연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 쌍방 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NPT 탈퇴 효력을 임시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또 약간 미묘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NPT에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복귀도 아니고 그렇다고 탈퇴도 아닌 중간 성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탈퇴 효력이 임시 정지된 거기 때문에 날짜가 쭉 지나서 하루 남겨놓고 탈퇴 효력이 임시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탈퇴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이제 하루 만에 탈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탈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시 복귀를 한 그런 상황도 아닌 중간 정도의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23년 전에 북미 공동성명이 좀 이행이 제대로 됐더라면 오늘 B-52가 날고 화성 10호 시험 발사가 있고 이런 게 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또 북미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지요? 네. 일단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다라는 것 때문에 NPT를 탈퇴한 거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던 거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특별 사찰을 계속 요구했는데 북한이 안 받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찰을 또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적절히 합의를 볼 것이냐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당장 NPT 탈퇴만 중단시킨 게 6월 11일의 합의였던 거고요. 그래서 2단계의 북미 회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월 달 들어서 2단계 북미 회담이 시작됐고 미국이 요구한 건 지금 북한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라. 그리고 사찰을 다시 받아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면 전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너네가 경수로를 지어줘라.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경수로를 요구를 했던 거고 북한은 경수로가 뭐냐. 미국이 얘기한 건 뭐냐면 북한의 중수로는 중수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가공을 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핵무기로 전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로를 아예 가동 중단하고 대신 경수로를 지으면 경수로에서 나오는 핵 폐연료봉에서는 이 플루토늄은 추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개발에 걱정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경수로로 가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4일 3단계 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하고 외교관계, 북미 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죠. 그리고 11월 15일에 백악관의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한미 간의 어떤 갈등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94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은 중단하는 걸로,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3단계 북미 회담을 위한 이제 북미 간의 접촉이 계속됩니다. 뉴욕에서 계속 접촉을 하는데 11월에 만나서 미국이 요구한 건 이겁니다. 먼저 사찰을 받고 그 다음에 남북 대화를 해라. 그러면 북미 대화를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참 친절하게 남북 간에 먼저 대화를 하면 우리가 나중에 대화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이제 남쪽에서 요구를 한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요구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들어서 북한이 그걸 이제 일정 정도 수용을 하죠. 그래서 남북 간의 실무 접촉을 제안을 하는 형태로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2단계 북미 회담의 이제 물밑 접촉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듬해 94년 2월 15일에 북한이 7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고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는 걸로 최종 합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개 핵시설은 북한이 IAEA에 신고했던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IAEA가 요구했던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은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기존에 이미 공개했던 7개 핵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고 3단계 북미 회담은 3월 달에 여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제 93년도 북미 간의 협상 국면 살펴봤는데요. 다음번 조미료 시간 예고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북미 간의 관계를 보면은 뭔가 협상이 잘 되면 타결이 될 것 같다가도 다시 갑자기 위기가 되고 위기가 고조되다가 다시 또 협상이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준전시 상태까지 갔다가 지금 합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 합의가 어떻게 깨지게 되는지 어떻게 다시 위기가 고조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94년도에 서울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라면 사재기가 좀 열풍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